종종 컨설팅 때문에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워졌을 때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만납니다. 근데 어려워진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준비해 놨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좀 겪으셨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기업 생멸 행정 통계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이 연간 한 100만 개 정도 기업이 창업을 하고요. 이 중에 1년이 지나면 37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5년 후에는 69만 개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3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 가지 요소들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은 줄이고 성공할 확률은 높일 수 있는데요. 하기 전에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소비자에게 혹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금방 대답이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대답이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사업을 성공으로 좀 이끌고 그 다음에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첫 번째,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서는 우리가 타겟과 페르소나를 좀 정하자.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제 창업을 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왜 사야 하는가? 고객이 왜 돈을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뭐라고 설명하면서 이 제품을 이야기할까? 오늘 간 식당 어땠어? 너 그 신발 예쁜데? 그 신발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하는 그 한마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셔닝과 슬로건 정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매출은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또는 한 달에 얼마쯤 벌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업을 하는 과정들이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정도를 벌어서 이 정도를 가져가야지 라고 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거죠. 창업이나 사업의 과정들은 지금 밑에 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1단계 시장조사 포지셔닝 설정, 2단계 매출 목표 설정, 3단계 브랜드 설정, 4단계 오픈 준비 단계, 5단계 이제 가오픈하고 6단계 오픈 후에 이제 경영자로 해서 이제 분석이나 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에 대한 또 검증들을 또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타겟과 페르소나인데요. 잠재 고객을 먼저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나는 여성 제품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30대 여성,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타겟은 사무직 30대 여성이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모임이 많은 사무직 30대 여성이라고 페르소나를 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왜 정해야 되냐면 우리 제품을 마케팅하고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하고 할 때 기초를 쌓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성이야 라고 하게 되면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겟층은 누구이고 그 중에서 우리의 페르소나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리를 도와주는 게 네이버
키워드 도구와 네이버 트렌드입니다. 일단 네이버 키워드 도구는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 뭐 사업자로 가입하셔도 되고 개인으로도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네이버 광고 안에 도구에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도구로 들어가시면 여기 누르시면 키워드 도구가 나오는데요. 키워드 도구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5개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5개까지 적으시고요. 이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월간 검색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PC와 모바일로 해서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간 총 얼마나 검색했는지 검색량이 나오는데, 저희는 보통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3 정도를 검색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평균 클릭수와 월평균 클릭률은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정도 있고, 그 다음에 월평균 노출 광고수 이렇게 있는데, 요 뒷부분은 나중에 광고하실 때 좀 자세히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월간 검색수를 먼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없다는 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검색량이 어떤 것들이 더 많은지 그 많은 양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엑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검색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키워드 순위라든지 이런 걸로 좀 검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검색량을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검색량을 확인하셨다 그러면 네이버 트렌드에 들어가시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해당 키워드의 성별 또는 연령별, 기간별, 기기별로 나눠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낼 때 여성, 남성 따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그 연령별로 따로 구분해서 통계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얘는 상대치만 보여줍니다. 상대치. 그래서 제일 높았던 것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일 낮았던 것을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크기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키워드 도구에서 나왔던 이 숫자들을 가지고 대입을 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인지 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트렌드가 또 하나 좋은 건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월별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현재 새로운 기획안들이 계절 상품이구나, 또는 이때가 성수기고 이때가 비수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나의 타겟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페르소나까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을 꼭 써야 하는 이유, 포지셔닝과 슬로건인데요. 포지셔닝은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1972년에 발표한 개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이나 된 개념인데, 아직까지 중요한 이유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을 각인시키는,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의 제품을 각인시키는 이 형태들에 대해서 아마도 큰 특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의 위치를 각인시켜 주는 건데요. 만약에 1등이면 좋고 1등이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각인시키자는 전략입니다. 마케팅의 슬로건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나도 알아볼 수 있도록 크고 선명한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요. 크고 뭐 예를 들어서 최저의 가격을 찾아드립니다. 또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졸라빨라 PC방, 실제 있는 PC방이고요. 그 다음에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우리가 크고 선명한 깃발, 마케팅 슬로건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쇠뇌라고 하는데요. 이 슬로건들을 반복 노출시켜 가지고 고객에게 각인시켜서 이 각인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제품이 좋은 건 알겠어,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김희찬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 캔버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전략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전까지의 마케팅 도구들이나 경영학 도구들은 한 업체, 자기 자신을 좀 비교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캔버스는 경쟁사와 우리 자사를 좀 이제 비교할 수 있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요. 가로축에는 가치 요소,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서비스나 이 제품을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축에는 상대적 수준, 상대적 수준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다 그러면 좀 위로, 경쟁사가 높다 그러면 좀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선을 좀 그어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예제는 그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사의 이제 사례인데요. 경쟁 요소는 뭐 요금, 식사 제공, 라운지, 좌석 선택권, 허브 공항 연결 이렇게 쭉 있죠. 그런데 빨간색으로 핑크로 되어 있는 이 파트가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친절한 서비스, 소요 시간, 운항 빈도 쪽에서 이제 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고객들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우리 회사가 높은 파트가 포지셔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의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우리는 자주 빠른 시간 내에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모신다 라는 형태의 이제 슬로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는 회사나 또는 새로운 기획 안에서 이제 출발하는 곳에서 어떤 형태의 이제 포지셔닝을 잡을지 요 전략 캔버스를 활용하시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슬로건으로 발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 매출액, 수익, 사업 규모 정하기인데요. 이걸 뭐 다른 말로는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말보다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얼마나 팔아야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직원은 몇 명으로 둘 건지, 매장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예상 투자금 회수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익률은 얼마나 남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보통들 손익분기점 분석 그럼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걸 엑셀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쉽게 엑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사업 안 했지 라는 이야기들을 1년 지나고 2년 지난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확인해주는 표입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을 할 텐데요. 여기에 이제 항목들을 쭉 적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변동 비율이라고 하는 걸 적었습니다. 항목들을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임차료가 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도 한 250만원씩 2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어서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보험 대략 10%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대략 1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관리비 한 10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00만원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요. 없으신 분들은 안 적어도 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은 그냥 비워 놓으셔도 됩니다. 광고 선정비 한 100만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월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고정비 이게 1200만원 정도 나왔네요. 두 번째는 이제 변동 비율을 구해 볼 텐데요. 이 앞에 거는 금액으로 적었다라고 하면 이쪽은 이제 퍼센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재료비가 대략 2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고요. 포장 택배에 없다고 하고요. 외주비는 한 10% 정도 발생하고요.
부가세도 10% 발생하겠죠. 카드 수수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요. 판매 수수료 안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변동 비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41.5% 나왔습니다. 이 변동 비율이 41.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원어치를 팔면 41.5원이 비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원을 팔면 58.5원이 남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100원을 팔면 58.5원이 남으면 이 58.5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익률 또는 공원이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이익률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익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이익률 공식도 있는데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1 빼기 변동비율 정도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했더니 지금 뭐가 나왔냐면 손익분기점 매출이 구해졌습니다. 이 손익분기점 매출은 2,0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손익분기점 매출은 무슨 이야기냐면 손해도 이익도 나지 않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손실과 전문용어로는 이제 뭐 똔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익분기점 매출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돼서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파란색이 남아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그냥 손해나 아무것도 노력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목표 이익을 여기다가 적어 봅니다.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 매출을 해야 되냐? 3,760만원 정도의 월 매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760만원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제품의 객단가를 한번 구해봅니다.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만원이라고 했더니 한 달에 752개를 팔아야 되고 하루 30일로 따져봤더니 25개를 팔면 되는 거네요. 자, 이게 단가가 객단가를 만약에 식당이라고 가정하면 만원 정도 발생을 하겠죠. 물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 비율이나 월 고정비의 비중이 좀 다르겠죠. 그냥 제가 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랬더니 월에 3,760개를 명의 고객을 받아야 되고 하루에 125명의 고객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루 125명의 고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직원 2명, 뭐 사장님이 일할 수도 있고 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 2명 또는 3명에서 매장을 돌릴 수 있을까? 또는 하루에 125명의 손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좀 막연했죠. 대략적인 숫자도 없었고, 물론 이 손익분기점 분석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대략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했더니 이 급여를 주고서 이렇게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거는 하루에 1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큰 공간으로 가야 된다. 또는 더 작은 공간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영적인 판단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 손익분기점 분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작은 매출 계획표는 뭐냐면 이것도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를 좀 구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부분들만 좀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돈이 언제가 가장 많이 필요한가, 마이너스가 나는 달이겠죠. 그러면 현재 창업 후 가용 자금 플러스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가용자금 5천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으로 38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돈을 준비해야겠죠. 그래야지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 손익분기점 이 엑셀 파일은 여기 삼시기획이라고 하는 요 카페.naver.com 카페 Q&A에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적으시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는데 네이버 카페는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요거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이 영상의 본문 내용에다가 요 링크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타겟과 페르소나 우리의 타겟은 누구인가 타겟이 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마케팅 수단이나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효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왜 사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을 담아서 크고 선명한 깃발, 슬로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얼마나 팔아서 얼마쯤 벌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그리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지 손익분기점 분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겟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왜 사야 하나? 얼마를 팔아서 얼마쯤 벌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도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신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또 의견 있으신 분들도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글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